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중국과 일본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이유가 밝혀지면서 일본의 언론들이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중국 정책에서도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미국이 제안한 쿼드에 한국이 협력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자 중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중국은 제2의 사드 보복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으며 경제적, 군사적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방어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음을 알리는 무기 시험 영상을 공개한 것과 동시에 미국 현지에서 찍힌 한글이 새겨진 항공기가 유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한미 정상회담. 이 둘의 만남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기류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그가 취임 이후 아시아 국가를 처음 방문하는 것이기에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우선시하는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황한 기색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신문은 한국 방문 일본보다 앞서 평가한 미국 대통령, 새 한국 정부의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아시아 순방에서 항상 일본을 먼저 방문했는데 이번엔 한국을 먼저 찾았다는 것에 이례적인 행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산케이 신문 또한 한국의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한 지 10일 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비해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이유에 대해 대서특필하자 일본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BBC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경제안보 및 군사안보에 있어 일본보다 우선시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일정보다 한국 현충원을 먼저 찾는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는 과거 한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함께한 역사를 되짚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에 위치한 삼성 공장을 찾은 것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는데 미국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주력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의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한국 이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의 전략에서 2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지지했을 경우 일본 정부는 즉각 비핵화 3원칙을 폐지하고 무기 수출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의 군사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이 없어도 일본을 지키겠다는 자세를 기시다 정부에서 보고 싶어요.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생각하면 맨 뒤에 얻은 정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앞에서 먼저 회담을 진행하면 뒤쪽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일본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라면서 말이죠. 바이든이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는 자세가 드러났다. 우선 한국과 국교 단절을 들이내고 바이든에게 선물을 넘기는 것이 어떨까? 분명 미국이 기뻐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현실을 부정 중입니다. 특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는 미국이 한국에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릴 쿼드 회의 전에 한국을 쿼드에 가입시켜 회의에 동참시키고자 한 의도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회담 중 미국은 IPEF 경제공동체 참여와 쿼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국이 가입 및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일본이 미국과의 특별한 유대 관계로 내세웠던 쿼드에 한국까지 동참하게 되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망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방미보다 먼저 방한한 것과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찾은 것에 대해 파격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IPEF 가입과 쿼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의 사드 보복이 있을 것이라 할 정도로 격양된 논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이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열리는 IPEF 출범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반응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IPEF 가입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유독 한국에 민감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PEF는 일본, 싱가포르, 인도, 브루나이 등 9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대응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면서 그 중국의 대응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으며 경제 규모도 이전과 비교도 안 되게 커졌습니다. 중국은 한알령을 다시 선포하여 한중 무역 보복을 시사했으며 또한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해에서 심상치 않은 중국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된 시점부터 서해에서 중국의 전략원자력 잠수함인 공구사형 진급잠수함의 움직임이 계속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진급잠수함에는 8,000km의 최대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JL2 잠대지 탄도미사일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해군의 진급잠수함이 미국 동부해안을 노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서해에서 발사되면 한반도를 거쳐서 가며 이때 한국군의 방공망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방공 시스템을 우선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6척의 진급 전략원자력 잠수함을 전력화했으며 현재 서해 해저를 헤집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중국은 한국에 한국도 까불면 우크라이나 꼴 된다고 경고한 상태이기에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자국 핵잠수함을 이용해 한국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가 공개한 무기시험 평가 영상과 미국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방기술품질원이 공개한 30초가량의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바다 한가운데 가상 표적이 떠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10m까지 오르는 물기둥에 의해 부표가 박살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는 항모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의 범상어 중어뢰 실사격 영상이었는데요. 1800톤 손원 1급 잠수함과 3000톤 도산 한창 5급에서 실제 발사된 범상어 어뢰는 항모킬러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위력을 뽐냈습니다. 10m까지 떠오른 물기둥에 항모가 맞게 되면 항모 가운데가 공중으로 뜨게 되며 그때 여러 가지 물리역학이 발생해 항모를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 위력을 본 참관인들은 탄성을 자아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참관인들을 더 놀라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확도와 명중률이었습니다. 성능평가 시험에서 수차례 범상어 중어를 발사 시험이 있었는데 발사 때마다 표적을 명중시켜 100% 명중률을 보였는데요. 100% 명중률이 가능했던 이유는 범상어 중어뢰가 유선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선유도 방식은 어뢰와 잠수함을 유선으로 연결해 전투체계를 통해 어뢰의 침노, 속력, 심도 등을 조종해서 목표하는 표적으로 직접 유도할 수 있는데요. 엔진 소리를 쫓아가는 음향 추적 어뢰는 어뢰 기만기에 의해 무력화되기 쉽지만 유선유도 방식은 잠수함 승조원이 직접 음향을 분석하며 수동 추적이 가능해 어뢰 기만기를 무시하고 목표를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항모뿐만 아니라 적의 잠수함을 잡는 헌터킬러 임무에도 최적화되어 있는데 워낙 소음이 크기로 유명한 중국의 핵잠수함들을 사냥하는 무기가 전력화를 끝마친 상황인 것이죠. 범상어 중어뢰는 개발 과정에서 100%에 가까운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에 수출 규제가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양산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며 해외 수출도 노려볼 수 있는 성과입니다. 장봉기 기품원 유도탄약센터장은 장보고 2급 잠수함뿐만 아니라 최신의 장보고 3급 잠수함에서도 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군해 플랫폼별 국내 유도무기 검증 방향에도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넓은 서해 바다에 중국의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감시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 그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보잉 항공기 생산 공장에서 한글이 박힌 항공기 사진이 유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출된 사진에는 완성된 항공기가 있고 그 항공기 뒷부분에는 한글로 해군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는데요. 그 사진은 한국 해군의 PASA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사진이었으며 시애틀 랜튼 공항에서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보잉 공장으로 이동했을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꼬리 날개에 해군 61전대의 부대 마크가 칠해져 있어 한국으로 인도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포세이돈은 현존 최강의 대잠 초계기이며 잠수함 킬러로도 유명한데요. 뛰어난 정확도를 지닌 음파 탐지기와 탐지거리 400km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A사 레이더가 탑재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번 뜨면 반경 2222km를 감시할 수 있고 얻은 표적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헌터킬러 임무를 맡은 해군 잠수함이나 수상함정에 연동됩니다. 이는 한국 범상어 중어뢰와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이 핵잠수함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이 중국 핵잠을 SLBM 발사전에 발견 및 침몰시키는 계획 구상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한국 압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중국의 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무용지물된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한국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